네, 안녕하세요. 네 번째 클립을 찍습니다. 이제 말하기가 조금 더 빨라진 것 같고요.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 저도 이제 다시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꼭지에서는 아름다운 권리투쟁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우리 앞에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이제 페미니즘의 고전처럼 읽혔었던 빨래하는 페미니즘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빨래하는 페미니즘은 과거의 여성처럼 이제 성차별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중산층의 한 여성이 결국 결혼을 하고 IT 산업에 종사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국에는 가사와 돌봄 세계에 여전히 존재하는 성차별을 인식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꺼내면서 82년 김지영 소설을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소설을 우리 사회의 노동과 돌봄의 성불평등 해소에 관한 이슈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로 읽고 있다고 썼고요. 가정폭력은 성불평등과 노동에 대한 모든 이야기다. 특수한 피해자가 따로 있거나 맞아도 되는 아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때리는 남편과 맞는 아내로 지칭할 만한 인과학적인 배경도 따로 없다. 독방 육아와 경력 단절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넌센스다.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공보육이 부재한 것 또한 가정폭력이 곧 국가폭력인 이유를 설명해준다. 무급의 가사노동이 저임금 돌봄 노동으로 계속되는 사회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과도 같다. 여성의 노동력과 생산성이 GDP에 잡히지 않는 세월을 보내오는 동안 여성의 빈곤율은 남성의 2배가 넘는다. 노동이 열악하니 사회보험도 없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여전히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의 말하기는 중요하다. 정의진은 페미니즘의 도전에서 가정폭력은 남편이 아내라는 성역할을 길들이는 체벌과도 같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가정폭력은 인간의 범주, 가족의 이미지, 인권, 정치, 권력, 여성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 문제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새롭게 다루어지지 않는 한 대책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잊지 않아야 한다. 가정폭력은 곧 사회, 정치적 폭력이다. 노동과 돌봄을 함께 해 나갈 제도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제도를 방기하는 사회와 정치는 가정폭력의 얼굴을 한 남편과 다르지 않다. 지나간 여성 해방 운동의 등을 다시 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물음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가정폭력을 말한다는 것은 정당한 여성 노동의 가치와 억압된 삶의 자유를 회복하라는 사회권의 투쟁이다. 자본과 소비주의에 물든 지금 여성 스스로가 이 아름다운 권리 투쟁에 나설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권리 투쟁은 훨씬 역동적이고 재미있다. 이전과는 사뭇 다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이제 피해자 낙인 찍기에서 벗어나 주체와 저항의 상징으로서 아름다운 권리 투쟁에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네 번째 챕터를 읽으니까 조금 더 저도 이제 이 글을 썼을 때 어떤 생각들을 정리하려고 했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중요한 말을 썼네요. 이제 가정폭력은 성불평등과 노동에 대한 모든 이야기다. 가정폭력은 잊지 않아야 한다. 가정폭력은 그 사회 정치적인 폭력이다. 노동과 돌봄을 함께 해나갈 제도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제도를 방기하는 사회와 정치는 가정폭력의 얼굴을 한 남편과 다르지 않다. 네, 이 부분이 제가 아마 이 챕터에서 정리하고 싶었던 주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체와 저항의 상징으로서 피해자 낙인 찍기를 그만하고 아름다운 여성 정당한 여성 노동의 가치와 억압된 삶의 자유를 회복하라는 사회권의 투쟁을 시작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클립은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